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지난 한 6편 정도, 인트로까지 7편 정도의 영상에서 기능의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생활에 꿀팁이 될 만한 그런 좀 재밌는 영상을 좀 많이 올려달라 이런 말씀들, 이야기들을 하셔서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해서 좀 꿀팁 영상들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반신욕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반신욕은요, 제대로 하면 꿀인데, 잘못하시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 분들 여쭤보면, 거의 70-80%의 분들은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좀 이 반신욕 제대로 하는 꿀팁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신욕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반신욕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반신욕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 배꼽 정도까지 더운 물을 채워서 욕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때 운동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역시 반신욕을 가끔씩 즐기지만 거의 운동에 가까운 효과가 실제로 납니다. 어떤 원리냐면, 자 보세요. 아래쪽 배꼽 밑으로 따뜻한 물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반신욕 원칙은 뭐냐면, 뭐 이렇게 입거나 따뜻하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차갑게 옷을 벗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체와 상체의 온도차가 나겠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따뜻해진 혈액이 위에 차가운 몸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신욕이에요.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운동할 때 걸으시잖아요. 걷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걷게 되시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서 땀을 흘리게 되고요. 몸에 열이 나게 되거든요. 이 효과는 반신욕으로도 거의 상당 부분 유사하게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운동과의 차이가 있다면, 운동은 근력도 키울 수 있죠. 관절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반신욕은 순환에만 도움이 된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신욕은 충분히 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단, 그럼 반신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팁들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욕조에 물을 받는데 어디까지 받으실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명치까지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배꼽까지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참 밑에 엉덩이까지 받기도 해요. 자, 그래서 물 채우는 위치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팁은 물을 배꼽 기준으로 한 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몸을 중앙으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혈액이 위쪽으로 잘 순환되도록 하는 건데, 자, 배꼽보다 물 위치가 올라오게 되면 반신욕의 효과는 좀 더 강해집니다. 배꼽 밑으로 조금 내리면 반신욕의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할 때 강도를 어떻게 정하세요? 자, 개인차가 있고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운동 강도가 조금 강한 것이 운동 효과에 좋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했다가는 힘들어지시겠죠. 똑같아요. 반신욕도 효과가 좋으려고 욕심을 내서 배꼽 위로 물을 너무 많이 올리시게 되면 굉장히 심박수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리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처음에 배꼽 기준으로 물을 잡으세요. 그랬는데 시간을 한 20분 정도 했더니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물 높이를 배꼽 밑으로 조금 낮추시고요. 만약에 그냥 뭐 반신욕을 했는데 땀도 잘 안 나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물을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단 이 물이 올라올 때 명치보다 위로 올라오시게 되면 반신욕의 효과는 순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힘만 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럼 두 번째, 물 온도가 중요해요. 제가 논문에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물의 온도가 38도 이하로 내려가면
반신욕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에 근육 이완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38도 정도는 넘어가야 온도의 차이에 의한 대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38도를 넘기시는 게 좋은데 온도가 높은 게 좋다고 했더니 그 당시 보면 막 42도, 43도, 우리가 보통 목욕탕에 가면 열탕이라고 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열탕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장에 드디어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 4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심장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를 반드시 하는 동안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난감해하는 게 온도를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실제로 인터넷에 반신욕 온도계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물에다가 띄우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모양의 온도계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 온도계는요, 물에서 꺼내는 순간 온도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맞추시기가 힘들어요. 제가 꿀팁을 드릴 텐데 제가 온도계를 준비했어요. 온도계 보이시죠? 요거 디지털 온도계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아직 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탐침봉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욕조에 들어가셔서 물을 적당히 따뜻하게 받으신 다음에 이 온도계를 그냥 욕조 옆에 아무데나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벽에 붙여놓고 요거 풀르셔갖고 요 끝을 물속에 담그시는 거예요. 그 온도를 보세요. 근데 온도가 만약에 한 37도다. 그러면 더운 물을 트세요. 트셔서 어디까지 온도를 올리느냐? 39.5도까지만 딱 맞추세요, 온도를. 그리고 물 잠그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한 보통 반신욕 덮개가 없다면 한 20분 정도 지나시면 한 38도 정도 내려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물을 트세요, 뜨거운 물을. 그래서 다시 39도로 올리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38도와 39.5도 사이를 계속 유지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 이런 형태의 온도계도 있더라고요. 아주 깜찍하죠? 자, 되게 충격적인 사실. 이 온도계 얼마나 할까요? 이 온도계가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게 8,000원대예요. 8,000원 정도면 이런 온도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온도계는 얼마일까요? 제가 1,300 얼마 주고 구매했거든요. 이 온도계 굉장히 저렴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꿀팁은요. 이 손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되게 어이없는 거는 반신욕 물 받고 온도 다 맞추고 손을 이렇게 물속에 담그세요.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초반에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초에 있는 혈액이 올라오는데 손도 말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자, 요거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심장의 위치에서 멀리 가는 거는 말초가 맞긴 한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다시 덮여주고 차가워진 혈액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닥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단 반신욕 시작하실 때 손은 물속에 담그지 않으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중요하겠죠. 몇 분이나 할 거냐, 반신욕을. 보통은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밖에 나가셔서 몇 분이나 운동하실 거예요. 이건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죠. 단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반신욕을 하시다 보면 이게 왜 운동과 같냐면 분명히 땀이 나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부터. 그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는데 땀이 줄줄줄줄 나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반신욕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20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력이 좋고 목적이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은 한 40분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간단한 팁 한두 개만 더 드리면요. 자, 첫째. 반신욕 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 끝나고 기분 좋게 땀 흘리신 다음에 일어날 때가 문제예요. 이때 젊은 여성분들이 픽픽 쓰러져요. 왜냐하면 운동하고 나면 직후엔 혈압이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혈압이 도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 좋은 거거든요. 반신욕도 마찬가지예요.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이 넓어진 혈관 때문에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혈액이 머릿속으로 쑥 빨리 못 가게 돼서 어지러워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금방 의식은 돌아오지만 넘어지면서 어디를 부다치세요.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이 끝나고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옆에를 잡고 혹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셔야 되고요. 반쯤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운 것 같으면 도로 욕조로 앉으세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면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하나 더. 반신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욕실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사실 덮여놓은 아래쪽 하체가 이제 확 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를 조금 더 길게 효율적으로 보시려면 따뜻한 양말하고 이 내복 같은 것들을 좀 입고 한두 시간 정도는 하체의 체온을 유지하시면 사실은 가볍게 반신욕을 하신 효과를 연장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신욕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몇 가지의 팁들을 제대로 못 지키셨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없는 거예요.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요. 체중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도 생기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좀 더 힘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반신욕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